당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특히 라면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 라면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의 히든 카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군침이 나오는데요. 라면 국물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췌장에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까지 떨어지셨고요. 함께 라면을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라면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좀 보면 이제는 워낙 유튜브 영상도 많고 해서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아시는데요.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채소가 좋은지, 어떤 채소는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난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채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채소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채소들만큼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이 깻잎을 단순한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 깻잎은 정말 슈퍼푸드입니다. 혈당 관리의 히든 카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깻잎 한 장에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분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 K인데요. 이 비타민 K는 의학적으로는 혈액의 응고를 돕는 그런 비타민 성분인데요. 단순한 혈액 응고를 넘어서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인 이 췌장에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 깻잎에 있는 비타민 K가 이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혈당 관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 깻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뼈, 관절 건강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깻잎에 당연히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으로 혈당 관리, 노화 방지, 뼈 건강 그리고 식이섬유 보충까지 정말 하나 빼낼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최고의 채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글루코핏 환자분께서는 밥을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밥을 줄이지 마시고요. 밥을 한번 깻잎에 싸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2달 정도 저와 함께 이렇게 깻잎을 싸서 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까지 떨어지셨고요. 실제로 밥을 조금 줄였는데도 포만감은 충분하고 밥을 똑같은 양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될까 고민된다. 그러면 1번으로는 일단 깻잎을 드시면서 이 식이섬유 챙기기, 이 채소 챙기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을 장아찌로도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사실 그렇게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들어간 형태보다는 생 깻잎으로 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는 오이입니다. 이 오이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수분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오이에는 식이섬유 풍부하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서 혈당 조절과 혈당 반응 최소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이 오이에 들어있는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특히 당뇨인 분들에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오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채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거꾸로 식사법에선 채소를 가장 먼저 드셔야 되는데 그때 이 오이를 집에서 소분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식하기 전에 오이를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실제로 혈당이 20-30%가량 적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이 오이를 껍질 절대 뜯어내시면 안 되고요. 껍질까지 같이 해서 식전에 아삭아삭한 이 오이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이는 진짜 한 조각 먹는 것만으로도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후 혈당을 급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민할 필요 없고요. 한번 오이 잘라서 한 조각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인데요. 혈당 관리할 때 채소 뭐 먹어야 돼요 선생님? 브로콜리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제 표현인데요. 브로콜리는 좀 나무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하나 먹는 건 마치 이 작은 나무에 있는 온갖 좋은 성분을 다 먹는 것과 같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특히 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염증도 개선을 시켜주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의 급등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브로콜리만 먹는 게 조금 심심해서 초장을 찍어 먹었었는데 초장에 또 이게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브로콜리는 이제 생으로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좀 물렸지만 은근히 계속 먹다 보면 식감이 굉장히 괜찮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이 브로콜리 안에 비타민 C랑 설포라판 성분이 고온에 올라가게 되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온에 가열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1, 2분에서 2, 3분 정도까지만 데쳐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에 너무 오래 삶기보다는 스팀으로 가열을 해서 드신다든지 2에서 3분 정도만, 아니면 살짝만 물에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나 비타민 K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장을 찍어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에 함께 올리브 오일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시면 정말 최고의 효과들을 다 흡수를 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중에 이 당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면, 특히 라면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 음식을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을 먹지 마세요라고 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나마 이 라면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면 종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라면을 안 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라면과 채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먹으면 혈당에 그나마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힌트들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과 함께 드셔야 되는 채소 첫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C, 칼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염증, 염증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또 이게 제가 좀 군침이 나오는데요. 라면 국물과 청경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살짝 익혀서 라면과 함께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면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청경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인데요.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성분은 위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양배추를 좀 비유를 들 때는 양배추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양배추를 먼저 먹게 되면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위를 코팅을 해주고 거기에 라면이 들어가니까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라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라면 스프에 있는 자극적인 성분으로부터 위를 또 보호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양배추도 당뇨인분들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비타민 U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 보호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한 100g당 칼로리가 사실 2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은 챙겨주면서 칼로리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이렇게 양배추를 씹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양배추 100g 정도에 2.5g 정도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나 빵 아니면 이런 라면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 그리고 비타민 C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금치를 라면에 넣어 먹는 거 조금 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금치를 꼭 반찬으로 드시고 라면을 드시면서 같이 반드시 시금치를 같이 드셔주시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금치는 사실 당뇨인 분들에게 있어서 슈퍼푸드라는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당 수치를 좀 낮춰주고요.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금치는 제 당뇨인 분들이라면 최대한 자주 계속해서 식사를 라면을 드시든 아니면 한식 밥을 드시든 꼭 반찬으로나 아니면 재료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7만 1000명, 무려 7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이 당뇨 발병 위험이 14%가량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채소들의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시금치이기 때문에 사실 7만 1000명 대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했으니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이고 채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도 또 제2형 당뇨 발병률을 14%가량 또 낮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또 이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인분들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합병증 있죠.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변성을 지연시켜주거나 막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미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게 되면 최근에 좀 옥살산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칼슘을 충분히 흡수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비타민C 성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적정량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과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는 이제 제가 숙주나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숙주나물 사실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숙주나물의 장점은 라면의 면을 조금 덜어내고 숙주나물을 통해서 면을 좀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숙주나물은 칼로리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면을 좀 덜어주면서 숙주나물과 함께 라면을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라면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면에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혈당 안 오른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도 봤고요. 그런 글도 봤는데요. 이거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 몸에도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원분들과도 함께 이 식초를 넣은 라면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면을 드실 때는 꼭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게 사실 필수 코스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라면에 영양성분표 보시면 탄수화물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밥 한 공기 뚝딱 넣게 되면 이미 탄수화물 80%인 라면에 또 탄수화물을 70g 이상 때려 넣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췌장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잖아요. 라면 평생 먹어야겠죠? 그럼 우리 췌장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 무조건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다면 라면을 드신 다음에 밥 말아 먹기, 아니면 떡라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추가된 라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만두라면은 괜찮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만두에 있는 이 만두 피가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또 밀가루를 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만두라면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뇨인 분들이 드시면 좋을 채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당뇨인 분들은 꼭 피해야 되는 채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삶아서 먹으면 왠지 자연식품 같고 혈당에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옥수수가 의외로 혈당 지수도 60에서 70 사이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탄수화물도 100g당 약 19g 정도로 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간식으로 편의점에 가서 옥수수를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옥수수가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이제 안 먹고 있고요. 특히 옥수수의 경우에는 가공된 캔 옥수수의 형태 혹은 옥수수 샐러드가 완전 복병입니다. 저희 그 한 글루코핏 50대 회원분께서도 선생님 저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자꾸 혈당이 올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토로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샐러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샐러드마다 옥수수를 다 넣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캔으로 된 옥수수를 덜어서 옥수수를 드시고 계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드레싱까지 넣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회원분께서는 옥수수도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요. 사실 옥수수가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고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수수 샐러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한 채소라기보다는 전분 식품, 탄수화물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삶은 감자는 약 80 정도, 그리고 구운 감자는 약 9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고당 식품입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데 식이섬유는 없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뭐 감자 튀김이든 일반 감자든 포테이토 칩이든 조금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 보면 감자에 설탕 뿌려 먹는 그 간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췌장을 그냥 혹사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췌장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인슐린이 미친 듯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엄청나게 롤러코스터가 타기 때문에 감자도 안 좋은데요. 거기에 설탕까지 뿌리겠다? 저는 굳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시라면 이 감자는 채소라고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일 때도 혈당이 70 정도로 높고요. 군고구마일 때는 80 이상으로 또 이것도 고당식품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먹었었는데요. 혈당 체크를 해보고 혈당이 막 180까지 널뛰기를 하는 걸 보고 고구마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 회원분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고구마 중에서도 이제 좀 티어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호박 고구마가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이 밤고구마, 그리고 자색 고구마 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구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고구마를 끊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물에 삶아서 자색 고구마로 드시고요. 당뇨인 분들이라면 고구마 이거 몸에 좋다고 했었지 하고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 양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지양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건강에 좋은 채소들, 당뇨에게 특히 좋은 채소들 3가지,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채소 3가지 오늘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한번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직접 이 건강에 좋은 채소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정말 꾸준히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안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그대로다. 당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거죠. 제가 고른 당뇨 관리에 가장 좋은 한 숟갈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요. 전 국민이 매일 아침 이 한 숟가락 먹으면 당뇨 없어질 수도 있다. 당화혈색소도 3개월 후에 거의 9점대에서 6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말씀 한번 믿고 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당 잡는 의사 글루코피 대표 양혁용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저희 글루코핏에 찾아오시는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선생님, 제가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정말 꾸준히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안 떨어지고 당화혈색소도 그대로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그러면 약을 복용하시기 전과 후에 식습관은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밥은 그대로 먹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간식도 그대로 드시고 계시고 음료도 똑같이 드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당뇨 관리에서 약만 먹으면 된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해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근데 해열 진통제는 말 그대로 열을 낮춰주고 통증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감기가 걸린 그 근본 원인인 감기 바이러스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당뇨약이라고 하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사실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만 합니다. 당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거죠. 사실 당뇨가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에 당뇨가 되면서 혈당이 높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인 생활 습관, 그 중에서 혈당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식습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식치라는 말도 있고요. 식사로 치료한다. 그리고 음식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표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약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을 잘 관리했을 때 비로소 진짜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식습관 관리가 당뇨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70%는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서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뇨 관리는 식사만 잘 관리하셔도 충분히 잘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꼭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식습관에서 가장 쉽게 바꿔볼 수 있는 한 숟갈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매일매일 제 몸에 테스트하고 심지어 제품으로까지 개발을 한 그런 한 스푼이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한 숟갈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사실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니까 또 올리브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올리브유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또 한번 1등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그리고 올레산, 그리고 올레오칸탈까지 굉장히 풍부한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최고의 한 숟갈입니다. 실제로 이 올리브 오일은 저희 이제 글루코피 환자분 중에서는 매일 아침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꿨고요. 이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아니면 소주잔 반잔 정도만 먹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30%가량 적게 올라갔고 당화혈색소도 3개월 후에 거의 9점대에서 6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올리브 오일은 제가 진짜 전 국민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 국민이 매일 아침 이 한 숟가락 먹으면 당뇨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과장할 정도로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공복으로 숟가락에 타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주잔 반잔 정도 따라서 드실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드시면 좀 물린다, 아니면 좀 속이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밥에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방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인들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도 이거 밥을 끊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 밥을 요리하실 때 아니면 다 된 밥에 올리브오일 살짝만 둘러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혈당이 거의 30% 이상 적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밥에 드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사하시기 전에 올리브유만 드시거나 아니면 올리브오일을 샐러드에 뿌려서 살짝 드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정말 좋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입이 아프게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셨다면 올리브유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조금 물린다, 좀 입맛에 안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주잔에 올리브 오일을 타시고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좀 더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맛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까지 함께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도 한번 첨가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에 좋은 한 숟가락 4가지 중에 두 번째는 강황가루인데요. 강황가루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래서 강황가루를 충분히 드셔주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당뇨가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이 강황가루 같은 경우에는 카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카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에 강황가루를 타서 드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이 강황가루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약 16%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에 도움되는 한 숟가락 4가지 중에 세 번째는 비지가루인데요. 이 비지는 그 콩으로 만든 그 부산물이잖아요. 비지찌개에 들어가는 거죠. 이 비지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의 효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포만감을 굉장히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찌개 형태로 드시거나 아니면 밥에 조금 추가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한 숟가락 4가지 중에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올리브유랑 거의 비슷하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네, 시나몬 가루이죠. 이 계피가루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거나 인슐린처럼 좀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사를 하시더라도 이 신나말데이드 성분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커피에 뿌려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릭 요거트나 요거트에 첨가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계피가루는 향신료처럼 이렇게 좀 식감과 맛 그리고 향까지 좀 도와주는 그런 가루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추천하는 가루입니다. 저희 회원분들 제가 한 10명 정도에게 이 계피가루를 드셔보시도록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10분 중에 7분이 이제 커피에 타서 드시기 시작을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식후 혈당을 유의미하게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피가루를 한 번도 드셔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피가루를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서 설탕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피가루에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찾아서 먹는 계피는 중국산 계피예요. 카시아 계피 계열인데요. 이 중국산 계피는 좀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산 계피에는 쿠마린이란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고용량 많이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정말 많이 먹었을 때 얘기이기는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1~2g 정도,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말 걱정되신다 그러면 중국산 계피는 드시지 마시고요.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해서 드시면 이 걱정까지도 이제 더시고 계피의 긍정적인 효과만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당뇨 관리에 좋은 한 스푼 4가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그 한 숟가락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부터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당뇨 관리에 가장 좋은 한 숟갈은 단연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당연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유를 제가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다 사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가보셔도 제가 막 올리브를 이렇게 쌓아두고 먹고 있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올리브 오일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이렇게 닥터핏이라는 저희 올리브 오일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산도랑 폴리페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산도가 0.8 미만이 이제 엑스트라 버진에 속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더 낮은 산도의 제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원료를 고르는데 고심을 했었고요. 이제 0.15입니다. 그래서 0.2 미만이 최고의 품종이라 할 수 있는데 0.15인 원료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폴리페놀 함량도 700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한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올리브오일 자체가 최근에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살 빠지는 약 있죠, 주사 위고비의 그 GLP-1 성분을 좀 더 몸 안에서 생성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폴리페놀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여러 가지 염증, 혈관 건강까지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이 올리브오일 먹어야 되고 전 국민이 다 지중해식을 해야 된다, 그 시작점으로 이 올리브오일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식단 하나를 뭘 바꾸지? 고민이 드실 때는 올리브오일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식을 할 때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병째로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로된 이런 닥터핏 올리브오일을 들고 다니시면서 식사 전에 이렇게 뜯어서 쭉 이렇게 마시고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밥에 조금 뿌려서 드시는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똑같은 식사를 하시더라도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몸에도 너무나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요.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정말 함께 여러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혈당 상승량이 약 30%가량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분은 살이 5kg 빠진 회원분도 있었습니다. 올리브오일 사실 전 국민이 진짜 먹어야 되는 거긴 한데요. 드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을 선택하실 때 산도가 0.8보다 높은 것들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세 페이지나 박스에 이 산도가 몇인지를 확인을 해서 0.8 미만인 엑스트라 버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몸이 잘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드시게 되면 자꾸 설사를 하거나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활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식사랑 같이 드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겠고요. 췌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꼽은 최악의 한 숟가락은 꿀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제가 굳이 오늘은 이제 꿀을 꼽은 이유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꿀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꼭 이걸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서도 이상하게 낮 시간 동안 혈당이 계속 안 떨어지고 완전 높은 고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차 마신 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높은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무슨 차인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녀분께서 이 꿀이 좋다고 꿀을 차에 타먹으라고 이렇게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뜨끈한 좋은 차에 꿀을 딱 섞어서 드셨는데요. 혈당이 하루 종일 180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180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꿀은 사실은 꿀 안에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꿀의 효는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꿀이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고의 한 숟갈은 올리브 오일, 최악의 한 숟갈은 꿀, 이걸 꼭 유의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식단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숟가락 중에 최고의 조합이 또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너무 중요해서 빼놓을 수가 없고요. 오늘은 그냥 올리브유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 올리브 오일을 채소 이것과 함께 드시면 효과를 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채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붉은 토마토와 함께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정말 건강에 정말 너무 좋은데요.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노화 방지, 혈관 보호, 암 예방까지 굉장히 좋은
좋은 그러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이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굉장히 흡수가 잘 되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을 이제 뿌려서 먹는 조합입니다. 사실 이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저는 그냥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 있는 요거트는 당이 없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인 올리브 오일을 뿌려 주신 다음에 드시면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요, 점심이 지나서도 배가 고프지 않으실 겁니다.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아침 시간에 집중력도 높아지는 경험을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제가 그릭 요거트를 추천을 드리면 입맛에 좀 안 맞아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릭 요거트가 처음에 먹으면 조금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텁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말씀 한번 믿고 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릭 요거트랑 올리브 오일만 드시는 게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한 5개 정도 올려서 아침 식사로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최고의 이 한 숟가락들, 올리브 오일, 강황가루, 비지가루, 계피가루, 이 4가지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나의 기호에 맞는,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이 한 숟갈들을 드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건강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당뇨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과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과일까지는 괜찮은지, 정말 절대로 당뇨인분들에게서 빠질 수 없는 당뇨 과일입니다. 과일 드시고 싶다? 이거 2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여기 C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제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표로 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과일 선택 똑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즘에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과일이더라고요. 이 과일은 다니까 먹으면 안 되나? 아니면 또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다던데? 이 2가지 얘기가 다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혈당 관리를 하시는 당뇨인 분들이라면 저는 과일은 지양 안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나 최대한 줄여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이 새콤달콤한 과일도 좀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지양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과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지, 또 과일 중에서는 또 어떤 과일까지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제 당뇨인분들께서 과일 섭취를 꺼려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과일이 달잖아요. 과일 안에는 단순당인 포도당도 들어있고요, 과당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설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당도 몇 %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과일들은 예전에 품종 개량이 되기 전 시절인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았던 과일들과는 다르게 식이섬유는 거의 다 파괴가 되고 당도가 높아져서 당뇨인분들이 아무래도 꺼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회 분량의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당뇨 발병률이 36%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과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과일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죠. 이 과일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등급으로, 티어라고 하죠, 등급으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다 해드리고 나면 어떤 과일이 좋은 과일이고 어떤 과일이 안 좋은 과일인지를 딱 한눈에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등급표를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수박, 자두, 자몽, 토마토가 있네요. 토마토는 단연 S등급이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정말 절대로 당뇨인분들에게서 빠질 수 없는 당뇨 과일입니다. 그리고 S등급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정말 이 2가지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등급은 베리류, 딸기 괜찮고, 체리 너무 좋죠. 그리고 자몽 좋고요. 그리고 사과가 아주, 사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S등급, A등급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들 바로 C등급에 넣어버리고요. 단감, 곶감, 아이고 수박이 있네요. 포도당, 파인애플, 나머지는 B등급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는 사실 숙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A등급 혹은 B등급인데 얘가 보시면 다 익은 것 같아요. 노란색 바나나이기 때문에 B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등급을 나눈 거는 혈당 지수, 그리고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S등급에 이렇게 두 가지 과일을 넣어놨는데요. 두 가지 과일 다 정말 당뇨인 분들 과일 드시고 싶다? 이거 두 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토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마토는, 특히 붉은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염증이나 혈관 건강,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사실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과 좀 싸우기에는 식이섬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설명을 드리면 간혹 방울토마토는 어때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어때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명확히 내리긴 좀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방울토마토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 제가 많이 봤었고, 어떤 방울토마토는 실제 채소처럼 혈당을 안 올리는 것도 봤기 때문에 100% 올린다 안 올린다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가 아닌 큰 토마토의 경우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당뇨인분들 과일 고민된다 그러면 토마토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등급에서 두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사실 베리류가 이제 굉장히 슈퍼푸드라고 하고 당뇨인분들에게 추천되는 과일인데, 여러 과일들 중에 실제로 당뇨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거의 입증이 된 과일은 이 블루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혈당을 적게 올릴 뿐더러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이기 때문에 좀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블루베리에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강추드리는 그런 과일입니다. 다음은 A등급의 이 과일들 4가지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4가지 중에 먼저 체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붉은색 과육에 많이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이 여러분들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몽이죠. 자몽은 또 이제 맛이 좀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요. 혈당 지수가 낮고요. 또 자몽에는 나란지 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약들은 이제 고혈압 약 중에 일부, 그다음 고지혈증 약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소장해서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약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 아주 훌륭하죠. 근데 사과는 껍질과 함께 드셨을 때 아주 훌륭한 그런 과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 굉장히 낮고요. 또 사과에는 그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딸기인데요. 딸기는 제가 S등급에서 설명드린 베리류에 속하는 과일이고요. 블루베리보다는 혈당 지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A등급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등급은 이렇게 나눠봤고요. 각 이 S등급, A등급의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큰 이 토마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죠. 최대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 드시고요. 자몽도 사실 절반 정도가 좋습니다. 체리의 경우에는 한 줌 정도 드시면 좋고요. 딸기는 반 줌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식의 맛 채널에 출연하기 전에 질문지를 보면서 과일을 좀 어떻게 하면 드셔도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 몸에 제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날 며칠 전에 사과를 직접 제가 먹어봤고요. 사과를 껍질째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2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요. 자료화면 이렇게 혈당 스크린샷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라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 과일도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드시게 되면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몸에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과일을 식사 후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많으면 안 되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이후에 후식처럼 부쳐 드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선택해 주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껍질이 있는 과일이라면 꼭 껍질째 섭취를 해주세요. 제가 앞서서 이 과일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 드렸을 때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많은 분량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잘라내 버리면 그 좋은 것들을 다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는 껍질이 있다. 그럼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꼭 함께 조합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사과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사과에 땅콩 버터를 찍어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블루베리를 코티지 치즈와 함께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드시면 식감과 맛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도 건강하게 먹으면 먹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 C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이 단감보다도 그 홍시가 정말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요. 이 홍시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홍시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드시고 계시면 제가 한 숟가락씩 얻어먹곤 했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 좀 하고 제 몸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홍시가 정말 최악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또 아버지께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한번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한번 이렇게 드셔보셔라, 진짜 많이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180을 거의 뚫고 넘어갔다가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C등급에서 이런 감류, 특히 홍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대과일입니다. 열대과일 여기서 파인애플과 망고인데요. 대부분 열대과일은 동남아 여행 가서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잖아요. 아주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당도가 높은 건데요. 그래서 파인애플과 망고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를 100%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양을 줄여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열대과일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과일이라고 하죠. 제가 비유를 들 때 이 말린 과일은 우리가 찌개를 계속 끓이면 점점 수분이 날아가면서 엄청 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일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이 당이 점점 더 농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g에 예를 들어서 이 포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일반 포도는 설탕이 100g에 약 15g 정도 들어있다면 완전히 말린 건포도는 100g의 건포도에 약 70g의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등급 중에서도 말린 과일이 가장 최악이다. 그래서 D등급 있었으면 거기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표로 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참고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S등급과 A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정량으로 드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C에 있는 과일들은 당뇨인이시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과일 선택 똑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